어, 저기 다 마이크를 켜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이 소음이 심해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 예, 다들 마이크 키세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할 수 있게. 예, 마이크 켜놓으세요, 전부 다. 예. 여러분들 오늘 교육과정 마지막 날이죠? 네. 네. 아유, 빨리, 오늘 빨리 마치고 싶겠다. 내가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겠다. 그죠? 네. 근데 이제 가장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남고 유용한 강의를 할까? 저도 어려운 과제예요. 같이 한번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고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4시 지금 3시인데 그러니까 연강으로 해서 한 4시 반 정도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좋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지금은 저기 부산 진구 부구청장으로 있는데 제가 이 보고서 강의를 인연을 맺은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제 경력은 제가 좀 특이한데 부산시청에서 그러니까 중앙부처 3분의 1, 제가 한 25,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공무원 생활. 근데 이제 중앙부처 3분의 1, 그다음에 부산시 3분의 1, 그다음 해외도 3분의 1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 이제 공직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도 주고 오늘 꼭 어떤 보고서 쓰는 법 이런 거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에 다 전입하셨잖아요. 먼저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저하고 아마 같이 또 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꿈나무, 우리 부산시의 꿈나무, 그다음에 또 제가 사랑하는 후배로 꼭 이런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외에도 어떤 제 경험 이런 걸 좀 말씀을 많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오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산시청에서 기획계장을 했었는데 기획계장이라면 여러분 구청에 있을 때도 아시겠지만 구청 전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청에서 시정 전반 업무를 한번 했다가 제가 2009년도에 여기 인재개발원의 교육운영과장을 하면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신성장 산업국장이 4차 산업혁명 대응국장인데 그거 하면서 부록편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런데 부록편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강의를 앞부분 위주로 이렇게 중요한 거 하고 뒷부분은 그냥 몇 개 이렇게 짚어만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그냥 출력을 해서 책자로 제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무원 생활하는데 계속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좀 그렇게 쓰이리라고 보는데 이게 제가 어디서 뺏겼다기보다도 저도 이게 뭐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저도 완전히 실무자로서 위에 사람들한테 배웠던 걸 메모로 정리했던 걸 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하우가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진리는 항상 단순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고 어릴 때부터 듣던 말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뭐 그다음에 워런 버핏이 하는 말은 대성부른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해라. 그렇지만은 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말 정도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변증법적 부정 내 부정이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뭐 돈 100만 원 월 벌던 사람이 평생 벌던 사람이 한 뭐 나이 들어가지고 인생에 돈은 다 필요 없는 거야. 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되는 이 말 하는 사람하고 진짜 뭐 몇천억을 벌였다가 돈을 다 잃고 나서 죽을 때 돼가지고 역시 돈이란 필요 없는 거야.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이게 와닿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 도서 이 책에 보면 말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옷을 쓰고 이렇게 실무를 하다 보면 이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아, 그 말이었네. 아, 딱 와닿을 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포인트를 몇 가지 이렇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아니 제가 요새 이제 저도 이제 50대를 넘어서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90년생이 온다 책을 봤어요. 예, 그걸 보고 그다음에 또 90 행안부에서 90년생 공무원이 온다는 책이 또 나왔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꼰대가 안 되는지 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항상 이렇게 뭐 가르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바로 꼰대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또 강의가 꼰대 강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PPT 파일도 있는데 PPT 파일을 띄우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메모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공지했듯이 그 PDF 파일의 앞부분을 좀 출력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말씀드린 것 중에서 메모가 필요하다 싶은 거는 언제든지 메모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그게 떠 있나요? 보고서 작성 능력 향상이라고 이렇게 떠 있나요? 네. 네. 예. 자, 요게 책이 꽤 두꺼워요. 저기 보시면 뭐 208페이지까지 돼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 양면 복사로 출력을 하시갖고 뭐 링바인드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출력해 놓고 보면. 제가 보시면 2009년도에 이게 초판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어 이렇게 제 경험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했는데 요 앞에 보시면 2018년도에 신성장 산업국장 할 때 다시 이 경험했던 걸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켰다 해서 수정판 교재의 서문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오늘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란 무엇인가? 근데 뭐 이게 보고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고서에 대한 인식이 자기 평생의 어떤 글쓰기 능력이라든지 그다음 업무를 보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훌륭한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이제 결국은 보고서라니까 글 문제인데 제가 뭐 국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핵심적인 거 우리 실수하기 쉬운 것만 몇 가지 이야기해드리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통해서 어떻게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걸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이제 이 부분도 출력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요 내용을 PPT로 만든 게 요 브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읽어보면 좋은 최근 보고서들 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에 들어가면 실전에 쓰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경력을 쭉 보니까 지금은 시에 산하기관 쪽으로 많이 배치를 받으시는데 곧 아마 본청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간 뭐랍니까 문화적 충격이라나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하던 방식하고 약간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약간 충격이 와요. 뭐 내가 그래도 여기 여러분들 다 그 구청에서는 일 잘한다고 다 소문나신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시청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네. 이런 충격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여기 최근을 보고서라 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부산 공약 실행 계획서 하면 되게 이제 선거 같은 시기가 되면 선거 공약이 간단하게 몇 줄 나와요. 그러면은 결국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으로 만드는 게 공무원들 하는 역할들이거든요. 그 예시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부산시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예시 보고서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 인도 글로벌 R&D 빌리지라는 것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실리콘밸리 같은 걸 만들겠다고 했는데 보고서가 어떻게 실제 현실에서 실행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부산이 금융 중심지라 하지만 금융 부분은 어렵죠. 여러분들 저기 지금 구청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금융 업무는 안 하잖아요. 아까 금융이 좀 어려워요. 근데 금융 요 관련 보시면
금융보고서라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꼭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강추해드리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기 보고서란 무엇인가 이걸 제가 해놨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고서가 뭐죠? 혹시 뭐 내가 꼭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없어요? 씩씩하게 하면 아우 나는 이런 거라 생각한다면서 커닝해도 상관없고 말씀하시려고 노란불이 떴는데 아닌가? 어, 저기 이 공무원 생활하다 보면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구청에서도 경험하셨겠지만 보스가 올라왔는데 막 글자 고치고 이러잖아요. 위에 상사들이.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거 고치고 이렇게 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 말이나 좀 고친 거 별 고친 것도 없구만. 그 고쳐갖고 뭐 쓸데없는 시간 낭비만 했다. 어? 쓸데없는 뭐 글 고치는 작업이냐, 뭐 그 고치가 무슨 뜻이 뭐가 달라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라는 것에 대해서 글자 고치는 작업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치고 업무 능력이 향상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모든 일에 정성을 기울이라 하잖아요. 근데 한 문장 한 문장 쓸 때 정성을 기울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실력이 빨리 발전이 되고 보고서에 대해서 아유 보고서는 글자 고치는 작업이야 이래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자기의 능력 발전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 여행을 가는 거 결혼할까 말까 모든 게 의사결정이에요.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안 검토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 이제 시에 들어가면 그런 말 많이 해요. 한번 알아봐라. 이걸 지금 지시사항이 뭐라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지 알아봐라. 그러면은 대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A, B, C, D. 그럼 이 대안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정리를 한 게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A 대안의 장단점은 뭐고 B 대안의 장단점은 뭐고 C 대안의 장단점은 뭐고 이랬는데 제 의견은 실무자인 제 의견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A 의견이 가장 타당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A로 추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위에 사람들이 보고받다가 그 말 되네. 그 말 맞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자네가 잘못 생각했잖아.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이 보고서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라는 게 여기 한번 글자 보세요. 대안을 검토해서 선택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위에 사람이. 그러니까 원인 진단하고 해결책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인데 보고서 자체가 정책이고 기획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밑에 당구장 표현한 이야기가 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보고서가 미사오구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보고서 수정이란 글자 고치는 게 아니고 생각을 고치고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보고서라는 것은 메시지의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뭐 행진곡 누구누구의 뭐 교향곡 뭐 운명교향곡 왜 유명하겠어요? 그게 운명교향곡을 딱 듣는 순간 나는 어떤 생각이 운명이라는 느낌이 오게끔 해놨잖아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그하고 행진곡을 듣는 순간, 아, 이거는 행진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도 메시지의 전달이고, 미술도 메시지의 전달이고, 글도 메시지의 전달이에요. 말도 메시지의 전달이고. 근데 이 메시지를 가장 명확하게 쉽게 그대로 전달하는 그게 보고서 작성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고서에 대한 인식 부분을 제가 처음에 왜 이리 장황하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평생 공무원 생활할 때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 아이 그 보고서는 내가 한번 위에 보고 들어가는데 이거 고치더라 글자 고치가 아유 실망했다 그 글자 고치갖고 이러나 저러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보고서의 발전 안 돼요. 그래서 보고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전달하고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아까 ABCD 대안을 갖고 위에 보고했으면 A안이 통과해야 돼. 여러분이 A안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시장님까지 관철시켜갖고 여러분들 생각이 실행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면서
야야 이걸 보고서라서 갖고 왔어? 너는 이런 것도 안 알아봤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하다 보면 국회의원을 만나서 설득해야 될 일도 있고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될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엄청 많아요. 이제 시에 들어오면. 그러면 결국 국회의원 만날 때 입으로 만날 거예요? 그냥 만나가지고 아이고 뭐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일은 신공항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적어도 뭐 자 생각을 하겠지. 의원님을 만나려는데 바쁜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1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들고 와서 어떻게 설명할까? 읽어주겠어요 그 사람이? 한 페이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 페이지에 만들 것 같으면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될까? 이 바쁜 사람이 내 보고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의원님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신공항의 주장의 핵심 논리는 이건데 지금 중앙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에 대한 대응 논리를 이렇게 개발해 왔는데 이런 논리를 좀 전파를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상대방 기분 좋겠어. 그 친구 참 똑똑하네. 그 친구 누구야? 그 친구 참 똑똑하군. 그게 보고서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정책과 정보를 확산 공유하는 수단이다 해놨는데 여러분들 저기 한두 사람 만날 때는 전화로 이야기하고 잡담으로 하고 카톡으로 이제 뭐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누구한테 보고한다 뭐 제가 하려고 한 제도는 이런 건데요. 사실은 이런 뜻이 있고 보고서에는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깊은 뜻이 있어요. 사실은 좀 더 물어보시면 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필요 없어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보고서에 간략하게나마 그게 뜻이 다 나타나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쉽게 다 나타나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명일 때는 그런 대로 설득이 됐다. 아까 의원을 만나거나 이럴 때는. 근데 여러분들 공문서가 중앙부처 가면 몇만 명한테 동시에 뿌려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백신 질병청에서 지침 만들어 가지고 각 구군에까지 다 내려가야 되는데 몇만 명의 공무원이 동시에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가장 쉽게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게 만드는 게 그래서 이게 정보를 확산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고 가장 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저는 이제 글을 쓸 때 쉽게 만드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쉽게 만들기 쉽잖아요. 나중에 뒤에 이제 문장 부분에 제가 간략하게 언급할 건데 쉬운 문장 만드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랬는데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려운 문장을 쉽게 만들려면 1시간 걸릴 게 10시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9시간 더 쓰게 되면 10,000명이 잃는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10분씩만 전략이 돼도 10만 시간이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 명한테 뿌리는 문서가 이해가 안 되게끔 오해가 되게끔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버리면 나는 시간 전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읽는 사람들이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 쓰신 거예요? 전화 받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보고서는 착하게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강조드리는 게 제가 이제 보고서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이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또 이제 제가 훌륭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핵심적인 거 먼저 이야기하고 세부적인 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핵심적인 게 여기 또 중요해요. 자, 그럼 보고서 잘 쓰라는데 아까 우리 부총님 보고서 잘 쓰라는데 어떤 보고서가 제일 좋을까? 뭐든지 그 말도 그렇고요, 글도 그렇고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우리 고객지향적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게 우리 실제로는 잘 안 돼요. 제가 첫 번째 일어났죠. 읽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이제 업무할 때 보면 자기가 아는 걸 갖다가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다 적는다 뭐 적는데 자기 지식을 막 적는데 급급한 거예요. 우리 한 분은 눈을 감았다 떴다 약간 졸리시죠? 그래도 이게 녹화가 될 거니까 약간 졸리시면 나중에 녹화본을 또 보셔도 되는 요새 IT 기술이 이만큼 발달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라는 게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보고서 처음 할 때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데 집중을 해요. 무슨 말을 쓸까, 문장을 어떻게 고칠까 이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게 내가 보고를 했을 때 보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어. 그 상대방의 지적 수준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등학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뭔가 알려주세요 하는데 공무원이야 뭐 헌법에 어째 나와 있고요 지방공무원법 뭐 어떻고 뭐 국가공무원법 그 초등학생도 알아듣겠어요? 그게 설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고민을 해야 돼요. 쉽게 하려면.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했던 말이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진리는 단순하고 쉽지만 그게 자기한테 와닿았을 때 근데 이게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저 일어났잖아요. 시장님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까지 모르는 장관을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잘 할까? 그다음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시의원을 만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상대방이 뭘 궁금해할까? 이런 걸 알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료가 어디에 쓸 건데 지금 지금 자료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야. 그다음에 이건 우리 지금 어디 갔는데 우리 소장님이 지금 어디 시험을 보고하러 왔는데 그럼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 할까? 이런 걸 다 생각 먼저 해보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가장 쉽게 이해되고 아까 제가 음악 이야기했듯이 운명교 왕곡 들으면 바로 운명적인 게 느끼지잖아요. 딱 한 장을 보는 순간 이 보고서 뭘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딱 알게 해주는 그걸 생각을 먼저 하고 작성해야 돼요. 근데 우리 대다수는 뭐에 대해서 지금 보고해라더라.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막 자기 아는 내용 다 모아가지고 뭐 요약하는데 바빠요, 지금. 근데 그거에 떠나서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 이야기하는 거, 저뭐 지금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뭘 저렇게 오래 이야기해. 뭐 초등학생도 안 하는 이야기구만. 그게 진리예요, 바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 하느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착하게 살아라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전부 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가고 나쁜 짓도 좀 해보고 아무렇지도 않거든. 역시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죽을 때 돼보세요. 내가 좀 더 착하게 살 걸.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저 사람 지금 뭐 당연한 말 너무 오래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사무실에 가서 깨진다 하죠. 고참들한테. 너 자료를 만들었는데 너무 어렵게 인사물 같은 거 언론 인터뷰 자료 만들었는데 어렵게 만들어갖고 자기 아는 내용 다 집어냈는데 위에 사람 이해가 안 된다 읽어가지고 야야야 이 자료 누가 작성했어? 어? 이거 그렇게 해갖고 내가 이해가 되겠어? 이렇게 한번 딱 깨지고 나면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때 그 강사가 그때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서 만들어놨더만 그 말 진짜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자기 알을 깨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상대방이 뭘 알고 싶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보고를 하러 갔을 때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이 말 해놨죠. 자료에 매몰되지 말고 육하원칙에 따라 생각하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구청에 있을 때는 이제 처음에 이제 공무원 들어올 땐 걱정했지. 와, 씨, 공무원 문서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시행문 하나 만들라니까 뭐 이게 너무 골치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왜 선배들이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이제 잘 만들어 놓은 거 벤치마킹만 하면 되죠. 약간 잠깐 바꿔가면서 그래갖고 이거 해보니까 또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랬는데 이제 황당한 경우가 생겨요. 설레도 없고 어떤 그 새로운 경우에 대해서 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 장으로 한번 보고해봐. 이거 베낄 것도 없고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초등학교 시간 국어 시간에 배운 거 육하원칙 이걸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이게 육하원칙을 생각해야 되니까 자 상대방이 내한테 보고를 받는데 뭘 궁금해할까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있어요. 3페이지 보면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거 이거예요. 보세요. 당신이 설명하고 나오는 게 뭔데? 그죠? what이에요, what. 그거 왜 하려고 하지? 해서 좋은 게 뭔데? 우리 똑같아요. 신공항을 갖다가 지금 국토부 가서 막 설명하고 할 때 뭐 하려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왜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해서 좋은 게 뭔데? 인천에 공항 하나 있잖아. 그럼 뭐 이유를 대야 돼 한마디로 간단하게. 그래 그래 좋다 다 그래 하겠다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할 건데? 하우잖아요 하우. 그다음에 그럼 누가 한단 말인데 누가 할 건데 누가? 그럼 어떤 일정으로 그게 웬이죠?
어떻게 할 건데? 육하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벤치마킹을 하지 않고 보수를 써야 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건 육하원칙에 따라 생각하면 돼요. 이게 궁금해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제 예시 하나 해놨죠.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까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라 했죠. 이게 신공항 그 담당자 보고서가 막 온갖 논리가 다 들어가요. 근데 한편 생각 놓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24시간 안전한 공항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서울 사람한테 왔더니 가덕도가 어디 있어요? 가덕도가 제주도 근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서울 사람한테 가덕도 가면 가덕도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대놓고 가덕도에 가야 된다고 뭐 이러면 말이 전부 다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딱 보고 아까 상대방의 수준을 바라는 게 저 사람이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정확하게 공략을 해야 그 보고서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한테 당연한 사실이 남들한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서울 사람에게 부산 이야기는 완전히 모르는 이야기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자기 아는 여러분들 이미 업무 지식은 이제 뭐 공무원 생활 몇 년 해갖고 많이 쌓였어요. 그 지식들을 보고서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그거예요. 아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제가 이제 기획계장을 할 때인데 기획계장 요새는 그때는 좀 권위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시장님이 내일 국토부 장관 만나는데 뭐 자료를 한 장짜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획실은 건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뭐 도로부서나 무슨 건설부서에 전화를 해요. 그럼 퇴근하고 없어 사람들이. 근데 급하게 지시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 보고 뭐 빨리 자료 내라. 그럼 출근을 시켜서라도 자료를 받아. 그래갖고 우리가 해갖고 이제 뭐 시장님한테 이해되게끔 만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돼.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공무원들아서 문서 봐서 다른 부서에서 만든 문서 쉽게 이해가 되대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건축부서라든지 뭐 건설부서 이야기 알아듣겠어요, 그거? 엄청 아니요. 어려워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상대방은 그런 걸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시장님이 누구를 만날 거냐? 비전문가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부서에서 온 자료 뭐 그대로 적어갖고 요약해 놓으면 시장님 뭐라 하겠어요? 짜증을 낸다고. 야, 이걸 내보고 들고 와서 설명해란 말이야. 자료를 그거밖에 못 만들어? 이 말부터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이렇게 쉽게 만드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뼈대만 파간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건이 터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집에 막 복잡한 일이 터졌다. 우리 결혼은 다 아직 안 하시겠지만 결혼을 했는데 애를 키우다가 없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애가 떨어져가지고 애가 울고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갔는데 엑스레이도 찍고 해보니까 별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상황을 알려야 돼. 시어머니한테도 알려야 되고 시아버지한테도 알려야 되고 이제 남편한테도 알려야 되고 시아버지한테요. 아, 제가요 오늘 며칠 날 애를 없다가 그랬는데 지금 떨어져가지고 애가 지금 울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뭐 쭉 이야기하면 그냥 한 10분 정도 스토리를 자초지종을 쭉 다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뭐라 하겠어요? 상대방은 뭐가 궁금할까? 애 괜찮은지. 괜찮나? 별일 없나? 크게 다친 데는 없나?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제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들어갈 때 제가 이제 보고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고도 똑같아요. 위에 만약에 뭐 위에 분한테 보고 들어가는데 핵심은 문제 이야기해요. 뼈대만. 오늘 뭐 사실은요. 제가 오늘 그 애를 없다가 잠시 애가 떨어졌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별일 없었고 애도 뭐 지금 잘 웃고 밥도 잘 먹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어쩌다 그래 됐는데 그러면 아 사실은 없는데 애가 발부둥 쳐가지고 떨어졌는데 엉덩방아 찍고 뭐 머리는 뒤에 떨어지고 이렇게 괜찮 이래 이야기 그다음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자기 담당자는 아는 게 너무 많아. 우리 보고 쓸 때만 하자. 회의하게 되면 매달 몇시 참석자 누구 그다음에 무슨 회의 제목에 뭔데 위에 사람은 뭘 보고 싶어 이 회의 결론은 뭔데 너 뭐 때문에 회의했는데 그 회의 결론은 뭔데 이거예요. 근데 너무 세세한 걸 다 적는 거예요. 얘 건축 부분 공개 공지가 몇 해배인데 몇 메다 세곱인데 뭐가 또
위에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공개혼지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결론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할 때는 뼈대부터 쉽게 이야기를 해놓고 해야 하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보고서를 이렇게 수정해서 위에 사람 올라오면 보고서 참 쉽게 잘 됐네 이러는데, 원부서 있잖아요. 아까 건축가라든지 그 보고서가 바로 이렇게 뭐 시장님이나 보고되면 너무 어렵다 이래. 근데 실제로 알기는 건축가가 더 많이 알아. 기획실은 그냥 이야기 주워 들은 것밖에 없어. 근데 기획실 보고서 왜 쉬운지 아세요? 아까 같이 뼈대만 파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야, 그 뭔 말인데 핵심이 뭐야? 그 핵심 위주로 그냥 적는 거예요, 저거. 그렇게 하면 그게 쉬운 거예요. 근데 너무 세세한 거에 매이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 흐름을 파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하듯이 이제 이거 하면서 제가 그 먹고 어 뒤에 띵글 되겠구나. 예. 그 논리 흐름부터 이제 간략하게 먼저 쓰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게 말하듯이 쉽게 쓰라고 제가 아까 쉬운 보고서를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어려워요. 이게 이제 모순인데, 우리가 이제 쉽게 쓰라 하면은 만연체가 돼버려요. 사람이 착각하는 게 쉽게 쓰는 게 막 풀어서 이랬으면 쉬운 줄 알아. 근데 간략하면서 쉽게 쓰기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모순인데. 근데 이제 해놨잖아요. 쉽게 쓰되 만연체가 되면 안 되고 간략하고 압축적으로 써라. 이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 사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왜 좀 이런 말 안 하는데, 하다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겪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게 쓰기가 어려워요. 이게 쉽게 쓰면서 간략하게 쓰기가 어려워요. 한 장짜리 보고서 특히. 어, 제가 사실은 이 말에 얽힌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 말을 왜 적었냐면, 제가 이제 사무관 때 그 재경부, 그 당시에 기재부가 아니에요. 재경부였는데, 재경부에 2년간 있으면서 이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어원입법안이 4개가 나와가지고 입법이, 정부 입법안 하나에 어원입법이 4개가 되어서 너무 복잡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 하나 비교하려는데 A4에다가 이게 5칸을 꺼갖고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뭐 다른 새로운 입법이 나오면 뭐 장관한테도 보고하고 청와대도 보고하고 국무조정실 보고하고 이런 일이 있거든. 한 장으로, 한 장, 대장, 2장으로 보고해요. 근데 나는 그 법령 그 복잡한 내용을 너무 많이 아는데 한 장으로 열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온갖 걸 다 했죠. 작은 글자로도 써보고 줄간격도 줄이도 보고. 근데 이게 한 장 안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 보고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이제 재경부의 1급에서 직접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들은 보고서 너무 쉬우면서도 핵심이 안 빠져나가.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보고서 너무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늘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맨날 이제 국회에 의원회관에 가서 의원들한테 그 법 설득을 해야 되니까 요약해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단장님하고 가서 보고를 하는데, 제가 그 국회 가는 길에서 단장님 옆에서 차 안에서 그 말했죠. 단장님, 제가 저기 보고서를 여기서 재경부에 와서 배우고 잘 쓰려고 너무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정말 노력을 증반해도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장님이 뭐라 했냐면 저보고, 아유, 김사무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저기 보고서라는 거는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다 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다른 거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말하듯이 하면 쉽잖아. 이러는 거야.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 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고민을 자꾸 해라는 이유가, 어, 가스통에 압축이 됐을 때 불꽃이 튀면 폭발이 되잖아요. 근데 압축이 안 돼 있을 때는 라이터를 갖다 둬도 폭발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워낙 젊었을 때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보고서는 왜 그리 안 될까? 왜 내 보고서는 안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말이 내한테 스파크가 팍 일어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무릎을 딱 치면서, 아, 말하듯이 하면 쉽겠구나. 그때 아까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아까 내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복잡한 사실들, 법 몇 조에 있는 내용들 이런 거에 막 매였는데,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애가 떨어졌는데요. 안 다쳤고요. 뭐 사실 좀 놀랬지만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핵심이잖아, 핵심. 그걸 갖다 말하듯이 쉽게 쓰는 그게 잘선 보고서예요, 그게. 그러면은 복잡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지? 별첨으로 돌리든지, 그다음 어깨점을 찍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사고 단위라는 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 한번 보십시오. 짧고 간결하게 써라. 그러나 정보는 풍부하게 써라. 이거 모순 되는 거예요. 짧고 간결한데 어떻게 정보가 풍부해? 모순 되지. 원페이지 보고서가 가장 좋은 보고서다. 가장 어려운 보고서다. 복잡한 내용을 한 장으로 보고하기 너무 어렵다. 일어났잖아요. 말로 간단히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핵심은 손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쓴 말인데 살점을 날리지 않고 회치기라는데 우리가 회치기는 누구나 다 회칼 갖다 주면 다칠 수 있어요. 껍데기 싹 벗겨가지고 따다다닥 치면 되는데 껍데기에 살점 다 떨어뜨려 가지고 그죠? 사각 깎으라면 그죠? 껍데기만 얄푸라기 깎아가지고 안에 그 알맹이 놔둬야 되는데 알맹이 다 떨어지는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살점을 날리지 않 핵심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 복잡한 내용을 1분 안에 간단하게 말로 설명해야 된다면 어떻게 쓸까? 핵심적인 말만 해야 될 거다. 그걸 글로 적으면 한 장짜리 보고서가 된다. 한 장짜리 보고서는 이렇게 쓰는 게. 근데 여러분들 구청에 있을 때는 한 장짜리 보고서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업 계획부터 해서 쭉 추진 계획, 향후 일정 뭐 해갖고 막쭉 전작 일정 올리는 거예요. 그하고 앞에 사람들 썼던 거 다 약간 수정해서 그하고 작년에 했던 일 오늘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시청에 들어가 보면 작년에 하지도 않았고 새로운 일들이 너무 많아. 새로 자기가 작성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럴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 보시고 이 원칙들을 따라가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제 말이 지금 어느 정도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좀 이제 실전에서 시달리시다 보면 이 말이 생각날 때 있기 때문에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들춰봐라는 이야기예요. 하고 이제 뭐 이런 말들 보면 뭐 일반 우리 보고서 잘 쓰는 법 보면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말들은 이제 기술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뭐 세 줄을 넘어가면 안 된다. 두 줄이면 좋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따라가는데 세 줄이 넘어와 버리면 사고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말과 글이라는 게 뭐죠? 생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변증법적인 통일이라 하는데 내용이 있으면 형식이 있고 그죠? 항상 맞물린 개념이잖아요. 근데 말이 있다는 말은 생각이 있단 말이고 글이 있다는 말은 생각이 있단 말인데 생각이 논리적인 사람은 말이 논리적으로 표현되고 말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글과 생각이란 관계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글을 논리적으로 안 써놓으면 생각이 못 따라가는 거고 생각은 이제 글을 논리적으로 적다 보면 생각이 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두 줄 이상이면 좋고 한 문장에 복잡하게 베베 꼬기 하지 말고 일문 인사의 원칙 한 문장에 생각 하나만 들어가게 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들어왔을 때부터 교육받았을 거예요.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 결론부터 이야기해라. 이거 다 배웠었죠? 처음에 이제 아마 이제 처음에 우리 그 구청에 들어왔을 때 교육받았을 테고. 근데 이것도 늘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네모에다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이 결론의 이유를 그다음 동그라미 들어가고 그 밑에 찍으로 해서 또 설명이 다 어려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줄줄줄줄줄 그냥 집에서 이야기하듯이 쭉 풀어가지고 항상 꼭지부터 결론부터 이야기해라는 거. 그다음에 이거 글 쓸 때 아까 제가 중요한 게 인과관계에 대해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써라 이래놨는데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내용을 그냥 뺏겨서 막 이렇게 자료 보고 뺏겨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읽어서 이해 안 되는 걸 상대방이 이해가 되겠어요? 틀림없이 질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뺏겨가지고 적어갖고 이렇게 하면 위에서 하면 이건 무슨 말이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인터넷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그 위에 사람이 첫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유, 저 사람은
참 뭔가 이해도 못하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글도 적고 말로 또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완전히 자기 이해를 해서 이렇게 글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기획부서에서 오히려 업무 안 하는 기획부서에서 물어서 만든 보고서 더 쉽다는 거죠. 그 우리가 이게 정책, 그러니까 아까 보고서 정책이라 했는데 아까 제가 이런 말 잘 써요. 아까 뭐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한번 제시봐.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해결 방안, 이렇게 이 문제 발생 원인을 뭐 분석해야 쓰는 거야. 뭐 이런 C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A라는 원인도 있고 B라는 원인도 있고 뭐 E라는 원인이 결과가 나왔는데 A, B, C, D가 있다. A가 제일 큰 영향이고 B가 그다음 영향이고 뭐는데 이걸 인과관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여러 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고서는. 근데 사실은 진짜 원인은 A가 아니고 B, C, D였는데 A가 원이기 때문에 이런 E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를 치유하면 됩니다. 이런 보고서를 보고했다. 그래갖고 저기 배포를 시켜갖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인이 그게 아니더라. 이러면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엄청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뭔지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요 말 해놨죠. 그러니까 사실관계의 확인은 보고서의 생명이다.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 보고서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뺏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군에 가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기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 하죠.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작전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전략 전술이 잘못되면. 근데 경계는 눈만 똑바로 뜨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 하기는 경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료만 조금 더 확인하고 챙겨보면 틀림없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틀리면 완전히 보고서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하고 그 사람 신뢰도 안 가게 되고, 이런 거 반드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부터 서술해라. 항상 이게 자기 아는 것 위주로 서술하다 보면 별 중요한 거 안 쓰고 순서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써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입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중요한 걸 제일 위에 올리고 안 중요한 걸 밑으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한마디 말로 핵심을 찔러라.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쓰는 보고서 한번 보세요. 하나만 하는 소리 엄청 많아요. 안 읽어도 될 만한 거 있잖아요. 뭐 밑에 뭐 적극 추진하겠다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어떻게 향후 뭐 대안을 마련해서 뭐 당연한 말이지 전부 다. 근데 하나만 한 보고서가 A4 용지 한 반쯤 차지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별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핵심을 찌를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에 내가 삼성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지만 앞에서 1분 안에 삼성이 부산에 투자하는 이유를 갖다 한번 설명해봐. 한 장짜리 보고서를 만들어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 이런 과제 해보겠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있죠. 현대 정주행 회장이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아주 부실할 때 영국 가서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조선소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너무 못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인데. 이제 그때 이제 정주영 회장이 그, 그 짧은 면담 시간에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시킬까 고민했던 거죠.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렇게 못 사는 한국에서 무슨 조선소 배를 만드냐. 그래 생각했겠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때 그 100원짜리 동전 뒷면에 거북선 있잖아요. 그걸 딱 보여줬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동전에 왜 거북선이 있는 줄 아느냐. 500년 전에 우리는 철갑선을 만들었던 나라다, 민족이다. 임진왜란 때 열세척으로 300척을 무찔렀다. 거북선을 개발했던 나라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 다 필요 없어. 그냥 한마디로 그냥 조져버리는 거야. 그냥. 그게 촌철살인이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서 만들 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한마디로 상대방을 그냥 속된 말로 조져버린다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뽑아내야지. 전부 읽었는데 10페이지 읽었는데 전부 하나만 한 소리, 당연한 소리, 적극 추진하겠다 하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그 보고서 별로 가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한 문장을 쓰더라도 최대한 고민하라. 이게 제가 아까 가스 이야기하죠. 제가 아까
말하듯이 하면 쉽잖아. 그 위에 단장님.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민하고 한 문장 쓰는데 고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은 누가 그래요? 아유, 뭘 그렇게 뭐 보고서하는데 뭐 그렇게 뭐 시간을 많이 쓰냐. 근데 제가 이야기했듯이 작성자가 소비하는 시간은 읽는 사람 여러 사람의 시간을 전략해 준다. 내 글을 100명이 본다 생각해 보세요. 1분씩만 전략하면 100분이 전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 희생해 가지고 다른 사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고서 작성 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그림이에요. 보고서를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기 그 문구 이 문장이 어떻냐 뭐 이게 메인인데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예요.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상사가 무슨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해명하는 자료로 기자간담실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일이 터졌어. 지금 시끄러워. 언론에 막 났어. 위에 사람 기자들 막 찾아와. 자료를 만들어야 돼. 내가 담당자야. 아는 건 너무 많아. 변명하고 싶은 내용도 너무 많아. 뭐 터졌다. 그 두께는 얼마가 되고요. 뭐가 어떻고 하는데 거기가 뭐 범퍼가 설치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됐고요. 뭐 그 자료를 그 발표하는 사람이 이야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자들도 이야기 어려워요. 근데 진짜 뭐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거 솔직히 변명하고 싶잖아. 천재지변이었다. 이거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뭐 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그다음에 뭐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한번 홍보 보도자료 한번 만들어봐.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그 메시지에 집중을 하시고 글을 뒤에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 그 팩트에 얽매여 가지고 막 뭐 범퍼가 몇 킬로짜리 범퍼에다가 뭐 이거는 뭘 설치하고 뭐 자료에 막 매여 가지고 그런데 그걸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메시지에 집중을 하시라는 문구보다는 메시지에 집중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의 핵심적인 사항이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게 두고두고 와닿을 말들이에요. 앞에 했던 말들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상세하게 했었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저도 4시 반에 마쳐야 되고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원래 그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거 좋아하기 때문에 뭐 저녁 9시까지라도 해라면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평생 기억에 남는 강사가 되겠죠. 네. 아, 골 때리는 강사. 1시간 반에 맞춰준다 해놓고 3시간을 강의를 하고 내 평생 안 잊을 거야. 잊지 마세요. 시에서 다시 만날 테니까. 예. 그때 강의 들었다 하시고 시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저한테 꼭 와서 이야기하세요. 그때 강의 들었다고. 네. 네. 제가 그러면 제가 지금 얼굴로는 기억을 못해도 아 그랬어요. 그때 반가워요 이래 할 테니까 이제 세부적인 사항 빨리 넘어가요. 제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자, 조기 지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장짜리 보고서에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A4 용지에다가 위에 회의 누가 참석했고 일시 장소 뭐 다 적고 나니까 위에 회의 결과 적을 칸이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를 줄여야지 쓸데없는 것을. 그죠? 참석자라든지 누구 왜 몇 명, 장소 같은 거 뭐 한 줄에 다 이어버려야지. 일시 장소부터 다 이어버려야죠. 이거 제가 기획 개장할 때 바꿨는데 그 2008년도 7년도 그 전까지만 해도 어땠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때 공무원 들어오기 전이었으니까 한자로 업무 보고 해가지고 한 5cm 정도 위에 칸이 있었어요. 그냥 문서 번호가 막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위에 한 A4의 한 5분의 1을 업무 보고를 다 차지하고 글자 크기에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자로 업무 보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공무원이 보고하는 게 다 업무 보고지 업무 보고 아닌 게 뭐 있냐. 그러면서 그걸 다 없애버리고 줄로 딱 요새는 다 이래야죠. 줄로 딱 해 제목 적고 그다음에 일시 그다음에 부서 적고 이름 적고 전화번호 딱 위에 해갖고 한 줄로 딱 뭐뭐 관련 보고 이래 딱 시에 들어가면 그거 많이 쓸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제가 바꿔버렸는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제가 재경부 갔을 때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부산시에 도입해 버린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보고서 한 장에 쓸 말도 많은데 업무보고 5cm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밑에 안 그래도 칸도 부족한데 그렇잖아요. 보고서 넓게 종이를 넓게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 장짜리로 보고해야 될 때 쓸데없는 정보는 최대한 줄이세요. 한 줄에 넣고. 그러니까 일시 장소 참석자까지 한 줄에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1 뭐 3월 며칠 점 찍고 왜 어디 참석. 그다음에 장소가 중요할 것 같으면 갈로 열고 장소 여도 되고 안 중요할 건 빼도 되고 그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 한 줄, 장소 한 줄, 참석자 이름 다 적고 한 줄. 가면 벌써 한 대여섯 줄 잡아먹고 나면 네 회의 결과하고 이게 쓸 말이 없어. 쓸 칸이 없어. 한 장짜리 이걸 하면. 그래서 이게 종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그다음에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가급적 하지 마세요. 내 늘 이야기야. 적극 추진. 어떻게 적극 추진할 건데요? 위에 사람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적극 추진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싶냐 그걸 듣고 싶어요. 그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보고서 분량을 조절할 것.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내 보고서가 뿌려져서 사람들이 읽어야 될 때는 서술식으로 풀어서 쉽게 이해하게끔 해야 되고 대면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앞에 사람 있잖아. 그럼 간략하게 해도 말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간략하게 해야 되고. 아시겠죠? 그다음에 약간 업무 연락 등 할 때 이게 상대방한테 자료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 그러잖아요. 서식 뿌릴 때 뭐 사업계요, 향후 일정 이렇게는 주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들어오는 그 내용 자체도 허접하게 들어와. 지가 알고 싶은 거는 정확하게 물어줘야 돼. 칸을 갖다가 사업 계획 중에서 예산과 일정 딱딱하게끔 딱딱하게 정확하게 요구를 해줘야 자로 써주는 사람은 또 그 칸을 정확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당연한 말이고, 그 다음에 사족줄이라 이건 당연한 말이고, 근데 이거 있죠. 너무 획일적으로 우리 공무원 들어올 때 배운 거, 가사를 다 줄이라. 간단하게 적극 추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이거 적극 추진 이렇게 만들으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조사 한마디가 이해를 확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를 추진하고 B를 추진하고 C를 추진하고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A, B는 기존에 다 추진했는데 C도 추진한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조사 한마디 도 글자 한자는 면적도 얼마 잡아먹지도 않거든요. A 추진, B 추진, C도 추진 이래 놓으면 이런 사람이 도자 하나 들어가는 바람에 A, B는 추진하고 있는데 C도 같이 하는 거구나. 이게 조사가 그럴 때 중요할 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로도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얼숙도 대교 완공으로 갈로를 이렇게 같은 크기로 하면 눈에 딱 걸려요. 근데 별로 안 중요한 거는 두 포인트 작게 해버리면 스르륵 넘어가면서 쉽게 이해가 돼요. 이것도 이제 사고 흐름하고 관계되는데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기술적인 거예요. 눈이 움직일 때 이게 생각이 글이 이게 생각 단위로 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생각도 같이 따라감으로 여기서 생각이 끊겨요. 사고 단위와 일론줄을 갖게 해주는 것이 좋다.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글자를 갖다가 생각하는 줄에서 끊어버리든지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세세한 거예요. 자, 강조한다고 볼드 처리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요. 단축키는 쓰시는 게 빠르겠죠, 여러분들. 뭐 90년생이니까 더 잘 쓰겠죠, 저보다. 그다음 오탈자 죽어도 못 잡겠다. 내가 10번을 보고도 안 보이던 사람 오탈자를 위에 사람이 어떻게 찾아냈지? 눈도 밝다. 이런 경우 많아요, 실제로. 내가 눈으로 10번 읽었는데도 그 오탈자를 못 잡았는데 위에 사람 바로 잡아버려, 그냥. 왜 이런 거 그럼 내 혼자 할 때 어떻게 잡을까? 제일 쉬운 방법 소리 내서 읽으면 잡을 수 있어요. 한 장짜리 보고서 있잖아요. 소리 내서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혼자서 오자와 탈자를 잡아내는 방법. 다 작성한 후 이렇게 하면 딱 잡아내버려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하기 쉬운 사항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론부터 제시해라. 진짜 이거는 당연한 말이고 공무원 들어왔을 때부터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번 뭐 신공항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많이 하시게 될 건데 큰 사업 하시게 되면 무슨 뭐 큰 다리 공사를 했다. 자, 뭐 저기 그래서 이제 기재부 예타 이 말 많이 써요. 근데 예타하기 위해서 뭐
그 KDI 엄청 찾아다니고 이럴 일 많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뭐 설명하고 연구원 박사들한테 설명하고 뭐 복잡한 이야기 엄청 많이 했어. 자, 출장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타 결과가 나왔어. 신문에 대문짝하게 부산 무슨 도로 예타 탈락. 아침 출근했는데 전화 바로 왔어. 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담당 날로 가래. 그러거든. 지금 보고해야 되는 거야. 위에 사람 놀래가지고 빨리 보고서 만들어. 빨리 지금 보고해야 돼. 빨리 예탁을 사유하고 빨리 보고해야지. 급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내일 떨어지는데 내일 예타 떨어지는 걸 알아요. 사전에 보고하는 경우 이게 이제 80% 90%겠지. 자, 근데 이제 나는 사실은 변명하고 싶어. 난 KDI 10번 찾아왔을 거예요. 기재부 공무원들 20번 만났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래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예타 탈락했어요. 이러고 싶을 때 이제 보고서 쓰고 싶은 방향은 그겠죠. 내가 뭐 만나서 이것도 설명하고 저것도 설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기서는 안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타 탈락됐는데 다음번 예타에 한 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보고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론부터 제시해야죠. 무슨 사업 예타 탈락했습니다. 탈락. 밑에 동그라미. 왜 탈락했지? BC가 약하게 해서 탈락됐습니다. BC가 왜 약했지? 코스트가 너무 셌습니다. 코스트가 왜 셌지? 전철역을 3개만 했으면 코스트가 그래 안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 5개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개해 가야 되는 거예요, 보고는.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저는요 KDI 가고 이런 설명도 하고 저런 설명도 하고요 다 했는데요 저기서 안 받아들일 거요 그래 탈락했는데 다음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거든. 근데 위에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탈락했어 안 했어? 결과는 뭐야? 왜 그래 됐어? 다시 한번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 작성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늘 알면서도 이게 안 돼. 공무원 생활 평생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거죠. 저도 많이 했고. 한 페이지 안에 최대한 줄이고 했는데도 약간 넘치는 거야.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했는데 한 페이지 한 2분, 한 분, 3분의 1 정도 나왔는 거야. 그래갖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우리 줄 간격을 조절해가지고 160%짜리를 130%로 하니까 쫙 한 장에 들어가 버리더라. 이 방법도 있고 그것도 안 될 때는 또 방법이 있죠. 네로 해갖고 줄 간격을 이렇게 글자를 쫙 모아가지고 빽빽하게 해가지고 또 줄이는 방법도 있고 온갖 기술이 다 동원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읽는 사람 복잡해. 이해도 잘 안 돼. 항상 좋은 문장 아까 뒤에 내가 약간 설명할 텐데 글자를 쉽게 만들면서 글자를 줄여야 돼요. 아까 같이 줄간격을 줄이고 이게 좁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게 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협의 자료 같은 거 잘 만들 거예요. 무슨 막 이렇게 어느 부서하고 어느 부서 협의해야 되는데 빨리 회의 자료 만들어. 그럼 급하게 막 만들거든요. 만들다 보니까 페이지가 빠져버려서 우리 한글에 보면 페이지 넣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거는 어디 가도 나와요. 어디 가도 뭐 보고서 책자 보면 회의 자료를 만들 때는 보고서에 페이지를 넣어라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왜 급하게 만들다 보면 빠졌어. 근데 어떨 때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막 회의하는 거예요. 막 설명하는 게야. 막 설명하고 나는데 상대방 또 여러 명 앉아 있는데 그 말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말 앞에서 어디서 하셨죠? 자, 그럼 몇 페이지 다시 한번 펴보세요 하는데 페이지가 없는 거야. 어떻게 찾지? 페이지가 없는데 불편해. 예. 아이고 내가 페이지를 빠뜨렸구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의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항상 회의 자료에 페이지 넣는 거 잊지 마시고 자기가 아는 내용 본능적으로 너무 상세하게 자랑하고 싶어 쓰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게 그 글고치기 전략이라고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요새는 뭐 좋은 책, 이거 옛날 대통령 보고서라고 이 책도 나와 있지만 그 뭐 강원국도 나와 있고 뭐 요새 뭐 보고서 관련 글 잘 쓰는 법 관련해서 너무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런 책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부분 이제 뭐 국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핵심적인 것만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문장은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문인사의 원칙 이야기했잖아요. 한 문장에 한 생각만 들어가야 되는데 복잡하게 우리가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돼. 그하고 수식어 자, 몇 가지 제가 포인트 몇 개만 할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수식어 배치가 잘못된 문장 한번 보세요. 피투성이가 된 제 형사는 도망가는 도둑을 쫓고 있었다. 형사가 피투성이가 됐어요. 도망가는 도둑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수식어 위치를 잘못해 놓으면 이게 굉장히 헷갈려 버리는 거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나는 광철이가 수나미가 갑돌이가 돈 훔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해는 돼. 무슨 말인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왜 그렇겠어요? 주어하고 수어가 다들 이게 여러 개 문장이 합쳐지는데 주어 수어가 길어서 그래. 보세요. 갑돌이가 돈 훔치는 것이고 수나미가 본 거예요. 광철이가 증언한 거예요. 근데 거리가 다 너무 멀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런 문장을 우리는 너무 많이 써요. 여러분들 한번 공문서 작성해놓고 시행문 나갈 때 한번 보세요. 이런 문장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이런 문장. 우리 부산광역시는 뭐가 어쩌는데 주어는 앞에 있는데 저 뒤에 뭐가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세요. 틀문장 아니에요. 광철이가 수나미가 갑돌이가 돈 훔치는 걸 보았다고 증언했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얼마나 쉬워요. 갑돌이가 돈 훔치는 것을 수나미가 보았다고 광철이가 증언했던 일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 다음에 복잡한 문장. 이거 한번 나중에 이거 읽어보세요. 간단하게 바꿔버려. 그냥 이렇게. 일문인사의 원칙.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건 실제 문장이거든요. 실제 이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국 택시 노조 연맹에서 실제로 성명서 발표했던데 복잡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는 이런 문장을 지금 공문서에 쓰고 있어요. 실제. 근데 간단하게 고쳐버려요. 그냥. 단문으로 나누어서. 단문으로 쓰면 쉬워요. 이거 한번 그냥 읽어보고 갈까요?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자, 우리 노련은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의 일이지만 IMF 구제금융을 받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동시에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면 말이 어려워.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 시행과 관련하여 파생되고 있는 재반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택시의 현실을 직시하여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뭔가 멋진 것 같지 문장이. 이거 이해됩니까? 이런 문장 좋은 문장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까 원 센텐스 원 싱킹이라 했죠. 한 문장에는 한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간단. 우리 택시 노래는 IMF 국난 극복을 위한 범국민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한 문장 끝나버렸어. 위에 124자예요. 34자. 그리고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정부가 택시 운영 현실을 직시하고 분명한 수긍할 대책을 내발할 것을 요구한다. 56자. 총 다 해봐야 80, 90자밖에 안 돼요. 위에 124자보다 훨씬 줄어드는데 이해는 다 되죠, 명확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한 페이지 이어라면 줄간격 쫙 160%, 130%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내로 쪼리피고 하려는 것보다 글을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고민을 엄청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내공을 쌓으셔야 된다. 그 이야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 우리 잘 쓰잖아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뭐. 철이는 서기처럼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뭔 말이야 이거. 철이도 서기도 모두 영화 싫어한단 말인지 서기는 철이만큼 영화를 안 좋아한단 말인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는 언제나 그렇듯이 논술 공부를 나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다. 나도 열심히 안 하고 지도 열심히 안 하는 거 뭐 도돌키재기 한단 말인지 지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안 한다는 말인지 뭔 말인지 몰라. 이런 경우도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면 잘못된 문장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복잡한 문장 있잖아요. 간단하게 고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이런 건 제가 여러분들 읽어보시라고 그냥 제가 뭐 너무 상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하는 게 여러분들 뭐 글자 고치는 작업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문서 작성법에서 무슨 책 찾아보면 서점 가면 엄청 많아. 그런 책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뭐 그런 건 기본적인 거는 그런 거 아시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특별히 강의가 온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제 공직 경험과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전수도 해주고
이제 그러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고서라는 게 그냥 단순히 글쓰기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업무 능력하고 관계도 되고, 공무원 앞에 제 서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생활의 70%, 80%는 보고서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 치고 보고서 허접하게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여러분들 공무원 생활 더 하시다 보면 딱 한 결론이 나오는데, 보고서 잘 쓰는 사람 치고 일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하고 누가 그러죠? 아유, 저 사람 말만 잘해가지고, 야, 말만 잘해가지고, 말만 번듯하게 하겠다. 근데 그런 면도 있지만, 말을 잘한다는 말은 아까 제 이야기했듯이 생각이 조리 있다는 말인 거예요. 상대방을 설득시키려 해보세요. 앞뒤가 안 맞는 말 해가지고 설득을 못 시켜. 상대방을 설득시킬 만큼 말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생각이 논리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고서와 글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과 업무 능력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 하는데, 자, 일단 자설치를 하면 제가 이제 경험인데 평소에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확보하셔야 돼요. 갖고 이제 신문도 사설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뭐 사진을 찍어 저장하시든지 뭐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만들었던 걸 쉽게 검색하게끔 저는 요 체계를 쓰는데 이러면은 우리 그 탐색기에 보면 뭐 날짜별 정리, 이름별 정리하면 쫙 정리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게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제가 진리는 쉽다는 듯이 제가 이야기할 때는 앉아서 다 쉬워. 아이 그 강사 참 맞는 말이네. 역시 우리 선배야. 우리 선배님 하시는 말씀 맞아. 앉아서 이야기 들을 때 쉬워. 나중에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려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하고 다시 책을 찾아보니까 아 맞다. 그때 그 말이 있었네. 왜 그때 생각이 안 났을까? 근데 이 책이 다른 사람 책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책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요걸 갖다가 한글 파일로 제 아까 앞부분 요걸 갖다 한글 파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어 넣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보고서 해갖고 항상 띄워놨어요. 그래갖고 제가 결제받고 와서 지적받았잖아요. 그럼 지적받은 내용을 꼭 깨달았던 거 하나하나 다 적었어. 깨달은 점을 수시로 적어놔야 돼요. 바탕화면 깔아놓고. 그래야 이게 실력이 너글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구청 있을 때는 우리가 전자결제 위주로 하는데 시청 들어가면 전자결제보다 한 장짜리 보고서를 너무 많이 해. 뭐 간단하게 뭐 지금 뭐 예타 지금 동향이 어떻습니다. 뭐 중앙부추 뭐 중앙 오늘 뉴스 난 거 뉴스보다 신문 봐서 알 것 같으면 왜 보고를 해요. 그죠? 신문 나기 전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간단하게라도 보고를 막 해가지고 막 중앙부처 전화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이런 일이 많아요. 파괴갖고 해야 되는데 한 장짜리 급하게 보고해야 돼. 이런 보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보고 에이씨 내일 신문에 날 건데 뭐 신문 보고 읽어보면 되지 뭐 내가 말라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 알 건데 뭐 내일 뭐 저 중앙부처에서 공문 내려올 건데 뭐 내가 말라고 보고해. 이렇게 시작하면 실력도 안 늘고 그래요. 한 장짜리 보고서나 아무리 자주 보도해도 덕이 되면 덕이 되기 실리할 되지 않는 자 자주 보고하셔야 돼요. 그하고 그게 연습이에요.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한 장 안에 집어 있는 거. 그하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저도 합기도 일단인데 나이는 지금 50 넘었지만 내가 10대 때 합기도 배우다가 이제 했는데 우리 그 무술 배울 때 뭐라 하냐면 이렇게 정권 찌르기 하면 다 같이 이렇게 배워요. 앞차기는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제일 빠르게 나가는 게 어떻다. 처음에는 우리가 쓰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 그게 처음 익히려면 희한하게 좀 불편해요. 근데 그걸 정형화시켰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서 똑같아요. 처음에 내가 하는 말 이게 이거 뭐 다 따라하려고 하면 불편해. 근데 체화시키면 이게 빨라요. 워드 프로세스 할 때 여러분들 딱 그냥 Shift Alt 그다음 AZ 누르면 딱 이거 줄광이 조절하고 딱딱 그거 쓰면 빠르죠. 처음엔 불편해요. 근데 나중에 속도거든. 급할 땐 빨리 만들어야 돼. 빨리 하려면 이렇게 기본 동작을 철저히 배워야 된다는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가 자기 업무 홍보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장짜리 아까 보고서 만들어 보고하죠.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야 그 관련해서 좀 보고서 좀 보내줘 이러거든. 이게 아까 한 줄짜리 뭐 관련 뭐 예타 결과 보고 뭐 어떤 부서 누구누구 이름 따갖고 쫙 만들어놨던 거 멋진 보고서 쫙 알려줘.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 전화로 일일이 어떻게 알려줘요. 자 이메일로 전체 송부해버린다. 딱 받아보고 나서 상대방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보고서 되게 이해하기 쉽네. 그 읽으니까 알겠네. 정말 잘 썼다. 걔 똑똑한 친구네.
그러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와, 걔 업무 참 잘한다. 걔하고 밥 안 먹고 싶다. 그다음 인사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 참 깔끔하게 하네. 보고서가 자기를 홍보하는 수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고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보고 한 꼭지가 업무 한 꼭지예요.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이틀 중요한 뭐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일정 관리를 보고서를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게 되면 아까 위에 사람들이 어떤 일정으로 언제까지 뭐가 되지? 그게 보고서는 항상 정리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스케줄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하고 이제 4시 반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좀 빨리 나갈게요. 뒤에 중요한 게 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막 시에 가서 업무가 밀리다 보면 야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쫓겨요 시간이. 그러면 이제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돼요. 그러려면 있는 자료 급급하게 글 쓰는 게 급하니까 위에 뭐 당장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라고 이러니까. 근데 항상 실력이 느는 거는 생각할 때 늘어요. 여러분들 다들 공부 잘하셨으니까 공무원 됐겠지만 공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정신없이 읽고 막 줄 긋고 막 해갖고 시험장 가면 생각 아무것도 안 나.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 그때 그거는 그렇고 그건 그랬었지. 그래서 그렇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바늘기에 뭐 저기 실을 갖다가 꼽아 안 되잖아요. 이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일 아침까지 지금 보고해라는데 이 맥락이 뭘까? 우리 지금 계장님이 내한테 보고 써서 오라는데 이거 어디 쓰는 걸까? 물어보셔야지. 그럴 때는 계장님 지금 저보고 한 장짜리 보고서 그거 써오라는데 어디 쓰실 거예요? 그거 지금 국장님한테 보고할 거야. 왜요? 시장님이 나중에 뭐라 하면 국장님 안 깨지게 하려면 우리가 미리 보고해야 되거든. 그러면 국장님 지금 어느 정도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아무것도 몰라. 뭐 써야 될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걸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거 간단하게 한 장으로 정리해. 막 정리해가 갖고 와세요. 국장님 아무것도 몰라. 야, 이게 한 장짜리 이거 내 이해도 안 된다. 이게 뭔 말이야 이거. 딱 깨지기 딱 좋은 데다가 그러면서 그 사람 인상 다 조져버려. 그하고 이제 첫인상이 중요하다 했죠. 여러분들 이제 보직 받아가지고 첫 직장에 가고 잘 보이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요새 90년생은 또 그런 게 없다 하더라고. 또 제가 또 읽어보니까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게 중요한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첫 보고서가 이해도 안 되게 그래 해버리면 이미지 완전히 그냥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을 너무 잘해서 그 친구 누구야 묻는 사람도 있지만 그 보고서 누가 썼는데 그 친구 안 되겠더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쓰는 거 아는 거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고서 어떻게 쓰이고 누가 보는데 아는 그 사람의 지금 지적 수준은 어느 정도고 이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까 하고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거 예타에 실패했다가 또 진행하고 뭐 이래갖고 마지막 단계까지 온 거 국장님이 이미 어외 질문도 받고 너무 스타디가 많이 돼 있어. 너무 많이 아는 거야. 그걸 갖다가 나는 처음 왔는 거야. 이 부서에. 야, 예타 떨어졌는데 그 간략하게 한 장으로 보고해. 내일 국장님한테 보고해야 돼. 근데 자기는 처음인 거야. 너무 새로운 거야. 그래서 이 예타 제도는 얼마 제도인데 상세하게 쫙 적는 거야. 그래갖고 뭐 한 5페이지, 10페이지짜리 보고서 올라왔다. 국장님이 뭐라 하겠어요? 내 이거 다 아는데 뭐 이거 다 아는 이야기 말라고 적었어? 딱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뭐 시사상식과 논리력을 이건 당연한 말. 보고서를 통해서 네트워킹 능력을 강화하라. 이 말은 제가 경험해서 참 좋은 말인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진짜 우리보다 더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야간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 대응자료 내고 뭐 엄청 바빠요.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태양열 무슨 사업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다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태양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해라. 이거 실적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각 시도에 지금 빨리 해야 자료를 해하고 짜집기를 해야 되는데 전 16개 시도에 다 올라왔는데 부산시 자료는 딱 이해하기 쉽게 요구하는 자료를 착하게 문구까지 딱 쉽게 만들었다. 그냥 카피만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 담당자가 뭐라 생각하겠어요? 산자부에서. 어? 딱 비교가 돼. 16개 시도 자료 딱 올라온 거 보면. 그러면
부산시 담당자 이게 문구는 그대로 내가 복사해서 써도 되겠는데. 어유 정말 잘 만들었네. 이 친구 누구야? 내 부산 내려가면 이 친구 꼭 한번 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밥 한번 먹거나 이래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완전한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잘못하는 방식 뭔지 아세요? 평소에는 뭐 로비 한다고 중앙부터 살리 이제 올라갈 일 많아요. 올라가가지고 뭐 설득한다고 뭐 이래 하는데 보고서는 허접하게 써도 못할 자로 만들어 가고 밥 먹자 하고 저녁에 바쁜데 술 먹자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짜증나. 왜 그러냐면 요새 뭐 술 못 먹는 사람 누가 있어. 지도 내고도 먹지 집에 와서. 그 바쁜데 와가지고 말이야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일도 안 돼. 아시겠죠, 그죠? 자료를 정확한 요구자료를 만들어주면 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인상을 남겨놓으면 그 사람하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가지시라는 거고 관리자가 직접 보고시 작성 요령 여러분 관리자 돼서 보시고 요거는 요 부분 요거 요까지 인쇄하셨죠? 요거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적었던 건데 여기 세 개 꼭지인데 요 세 번째 꼭지 부분 제가 이야기할게요. 요 부분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제가 4시 반 약속을 지켜드리는 대신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수준과 영역의 문제인데 우리 저기 남자친구들 어릴 때 그 이야기 많이 했죠. 저도 그 이야기 많이 했는데 태권도하고 유도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유도 배운 애는 유도는 붙으면 던져버리기 때문에 태권도 그 발차기가 아무것도 아니야. 태권도는 뭐냐? 야, 돌려차기 얼마나 빠른 줄 알아? 한 방 맞으면 그냥 골로 가버려. 그러면서 태권도와 장점에 유도 장점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누가 이겨요? 더 센 놈이 이겨요. 답은. 태권도 1단짜리하고 유도 5단짜리하고 붙으면 유도 5단이 당연히 이기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 5단짜리하고 유도 1단짜리하고 붙으면 유도 태권도 5단짜리 당연히 이겨요. 수준의 문제예요. 그런데 수준의 문제가 참 오묘한 게 우리 이제 바둑도 그렇고 여러분들 태권도도 뭐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피아노도 그렇고 뭐 바이엘 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대. 수준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수준이 올라가면 밑에가 훤히 다 보여. 그러니까 바둑 그 1단짜리는 18급짜리 딱 두면 그 다음 수못 뚫줄 바로 알아버려요. 그냥. 그리고 3단짜리는 1단짜리한테 가면 바로 읽어버려요. 근데 1단짜리는 3단짜리 수를 못 읽어. 그리고 3단짜리하고 5단짜리 오면 누가 높은지도 몰라. 이제 그렇거든요. 그 수준이라는 게 그만큼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보고서 하는데 왜 이야기하냐. 보고서라는 게 수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저기 저 구청에서 지금 이 지에 전입했을 텐데 구청에서 다들 이제 난리였을 거예요. 아마 총무과에서도 있었고 뭐 다들 뭐 업무 엄청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그런데 시에가 업무 단위가 달라. 업무하는 스케일이 달라 그래요. 근데 이제 해보면 이게 뭐냐면 자기가 딱 부딪히는 게 이게 아니네 하는 생각부터 들 거예요 아마. 지금 약간 사업소 가서 약간 그랬는데 본청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약간 막 정신이 없어요 하고 뭐 옛날만큼 인정도 이 사람 못 받는 것 같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왜 그러냐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이게 단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어디 가서 제가 저기 기획개장하고 할 때 뭐 우리 시에 보고서 지도하고 하다가 저기 기재부 예산실에 가서 보고서 보니까 명함 어디 가서 뭐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될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외교부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외교부 전문은 또 다르겠어요. 방식이 약간 달라요.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느낀 게 이게 진짜 수준이라는 게 끝도 없구나. 끊임없이 이게 태권도 1단이 2단 되고 나오고 3단 되고 4단 되고 5단 되고 5단 돼도 8단짜리 만나면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끝도 없다는 그 말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말하고 이제 아까 진리에 대해서 이 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망고불변의 진리는 항상 단순하고 싶다. 그러나 진리는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을 했죠.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제 워런 버핏 말도 있잖아요. 대성 부른 기업에 투자해라. 그 말 누가 모르냐. 주식할 때 대성 부른 사람
투자하고 삼성에 투자하고 누가 모르냐. 그런데 수익이 나냐 그래가지고 단타를 내야 수익이 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제가 그 말 해놨는데 모든 일을 다 해보고 내가 죽을 때 돼서 다 해보고 인생은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래 한 거.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가서 그 말 배워가지고 인생은 부질없는 거구나. 돈도 다 필요 없고 무게와 수준이 다르겠죠. 이게 큰 부자가 돈을 실컷 벌어놓아서 돈이 다 필요 없더라. 이게 하고 다른 거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진리는 그냥 하나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우리의 수준이 더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알을 깨고 나와서 부정에 부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가 이게 그냥 뭐 우리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보고서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 줄 아세요? 행정 보고서 잘 쓰는 법 무슨 보고서 그 책 배워도 다 잘 쓸 것 같으면 진짜 쉽지. 근데 쉽지가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지금 업무에서 부딪히면서 해보면 내가 왜 나는 옛날엔 잘한다 생각했는데 왜 이게 안 될까? 고민하게 돼. 야단 맞게 되고 위에 사람한테. 그럼 집에 와서 기분 안 좋아. 내가 옛날에는 진짜 날렸는데 왜 이래 됐을까? 수준이 안 맞아서 그래. 수준이. 태권도 1단, 3단짜리가 1단들하고 놀 때는 그래도 왕초지. 태권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랬는데 5단짜리들 앞에 가니까 명함도 못 내미는 거야.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 극복을 위한 어떤 부정이 필요하다. 이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 뒷부분 하기 전에 잠깐 요걸 내려놓고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형태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림 보이세요? 네. 저 뭐 어떻게 떴지? 이쪽으로 떠야 되는데. 그럼 이걸 이렇게 하나? 이제 보이세요? 네. 여러분들 이거 뭐로 보이세요? 물병. 사람, 물병, 사람, 또 컵. 컵. 실체는 하나인데 여러분 중에서 저 꽃병, 물병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으로 본 사람은 여자 둘이가 마주 보는 거로 봤죠. 네, 왜 그럴까요? 실체는 분명히 하나예요, 이거. 근데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걸 형태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객관적이다 이러지만 객관이라는 실체가 별개 밖에 있고 우리가 주관이 있어서 어떤 객관을 본다 생각하지만 주관과 객관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고서 쓸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뭘 내가 아까 팩트 확인해라 했는데 이건 진짜 팩트야. 이게 사실이야. 이걸 지금 꽃병으로 본 사람은 또 팩트예요. 근데 사람으로 보면 또 팩트야. 그죠? 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래 보면 사람 얼굴 두 개예요. 이렇게 하얀 거에 집중하면 꽃병이에요, 꽃병.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인식의 수준을 자꾸 높이라는 이유가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후배로서 제가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업무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다음 내 보고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게 그 교재로 돌아가면 되었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그러고 제가 부록 부분 몇 개만 좀 이야기할게요. 제가 잠깐만 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기 한번 볼게요. 제가 10분 남았어. 한 10분 정도 남았죠. 제 마지막 요 부록 부분 할게요. 이거 보시면 39페이지 보시면 대통령 공약이 아주 간단해. 근데 이걸 쉽게 풀어 쓸 수 있을 방법, 이런 일 많이 해요. 이제 곧 들어가면 시장님 선거 끝나고 나면 이런 일 여러분 할지도 몰라요. 자기 업무에.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공약이라는 게 간단해. 이렇게 나와요. 문현 혁신 도시와 북한 재개발을 해양 금융 특구로 추진. 그다음 친수해고 금융 비즈니스 조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논리로 풀어내야 돼. 쉽지가 않아요, 이거. 엄청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좋은 거 많아. 지금 뭐 스탠빌리지라든지 여러분들 이제 부산시 공무원이면 알아야 될 게 많아요. 물론 제가 신승장 국장 할 때가 너무 좀 몇 년 돼 놓으니까 좀 이거 뭐 폐기된 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이거 쭉 한번 보시고 4차 산업혁명
이 부분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요즘 페이스북을 당분간 좀 세상이 시끄러워서 잘 하지를 않는데 제 페이스북에 친구가 5천 명인데 제가 친구 정리를 좀 해갖고 여러분들 들어올 수 있게끔 한 20명 정도 들어올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놨어요. 근데 제 페이스북에 친구 맺기로 들어오시면 그 밑에다가 강의 들었던 학생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제가 친구를 해드릴 테니까 제 페이스북에 각종 동영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디 회의 가서 뭐 제가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그다음에 뭐 스마트시티 이쪽 분야 제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도 제가 지정했었고 그 스마트시티에 대한 강의도 저희 동영상에 올라와 있고 블록체인 히트 치기 전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보고했던 강의 동영상이 있는데 그게 공유가 엄청 걸렸어요. 하여튼 공유 걸리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전국적으로 히트 쳐버렸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셔가지고 친구 몇 개 안 하셔도 되고 될 거예요. 아마 개방돼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제 페이스북에 중요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4차 산업혁명 부산시 대응전략 이런 것도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 이 뒤에 중요한 거 많아요. 제가 시간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앞서네. 잠깐 이 뒤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그 기재부 예산실에 있을 때 보고서를 제가 써가지고 이거 실현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보고서가 어떻게 실행되는가 과정을 한번 보셔야 되고 이건 이렇게 뭐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나실 때 출력해가지고 쭉 읽어보시고 그다음 재밌는 거 쉬운 거 해야지. 잠깐만. 이 연구개발 특구 요새 땅 때문에 난리대. 제가 신승장 국장 할 때 이게 연구개발 특구 지정 업무를 제가 했었거든요. 요새 땅 때문에 난리죠, 그죠? 그 땅 산 사람들 조사한다고. 읽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 바로 쓰일 수 있는 거 몇 개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금융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금융 중심지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 읽어보시면 금융에 대해 상당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읽어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몇 페이지고 175페이지. 자,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기타 관광.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보고서가 얼마큼 중요한지 한번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마린시티 앞에 해상방파제가 제가 세월호 담당 과장이었거든. 세월호 특조위 예산을 제가 편성했었어요. 기재부 있을 때. 그랬는데 그때 세월호 사건이 나니까 안전예산이라는 게 정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다가 보고서를 써가지고 갖고 이게 실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해운대 마린시티 앞 해상방파제 그 설치건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세요. 업무 보고 안 하고 간단하게 했어요. 그냥 기재부 예산팀 김병희 과장이 했는데 자, 전화번호 내한테 연락하려면 연락해라. 자, 간단하게 보세요. 그림 한 장으로 조져버렸어. 그냥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여기에 테트라포트를 올리려니까 여기 마린시티 경치 좋잖아요. 상가가 가려. 상가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이격 방파제를 만들자. 이격으로 하면 멀리서 보니까 전망도 안 가리면서 미리 파도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 안전도 보호되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예산 사업 발굴을 많이 해요. 중앙부처에 우리가 무슨 예산을 따낼 건가 해서 그럴싸한 논리에 있는 사업을 발굴해라고 부처별로 막 조져. 막 예산실에서 아이디어 내라고. 그런데 이 보고서를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죠. 직접 내려와서 휴가를 내서 내려와서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무릎을 딱 치시더라고. 그러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담당 부서에서 막 추진하고 뭐 그다음에 뭐 절차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행안부에서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해가지고 여기에다 접이식 방파제로 결론이 나서 지금 공사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물론 중앙부처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좀 밀려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 확보했는데 방식이 약간 바뀌어 버렸어 지금. 근데 이렇게 됐으면 요 안을 갖다가 파도가 없는 정원수역이라 하죠. 그러면은 안전도 보장이 되면서 안에가 정원수역이 되면 어떻겠어요? 놀기 좋을 것 같아. 놀기 좋죠. 아, 이 정답이다. 가만 누가 대답했어요? 아, 야. 아까 자는 줄 알았는데 눈 약간 감고 비슷해요. 나 정답 때렸다. 놀기 좋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착각. 아, 진짜 놀기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해운대가 관광특구잖아요. 관광특구인데 여기서 요트도 탈 수 있고 잠수함도 탈 수 있고 그래서 이 벽을 이용해 가지고 해저 호텔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일석이조, 일석삼조라지. 그랬을 때 이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소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설득력 있는 보호소가 중요한 거래.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보호소를 보고 무릎을 딱 치게 돼야 그건 바로 실행돼 버리는 거야. 근데 읽어갖고 이게 뭔 말이고 하나도 이해 안 된다. 그 쓴 놈 누구? 그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호소를 중요시하는 거고.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관광진흥과장을 했었거든요. 시에서. 근데 낙동강에 뭐 관광자원화였고 지금 낙동강에 배가 생태 탐방선 다니는 게 제가 그때 뛰었는데 그 낙동강 백길봉원 관광자원화 사업에 이 국비를 엄청 받아냈어요. 근데 이걸 위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프리젠테이션 시간이 5분인 거야. 5분. 웬 각 시도에서 다 올라서 보고를 하니까 5분 안에 발표를 해래. 근데 내가 할 말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게 광역경제권 사업이라 해서 김해하고 양산하고 협업해서 하는 건데 5분 안에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거 쉽지 않아요. 5분 안에 조져버렸지 그냥. 서울 사람이 낙동강을 어떻게 알겠어? 이 그림 하나로 조져버렸어요 그냥. 낙동강 이렇게 흐르는데요. 김해는 여기 있고 양산이 있고 부산이 여기 있는데요. 이 생태공원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배를 띄워가지고 이쪽을 하면 관광지로 하고 있는데 제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풍부한 컨텐츠를 통해서 관광객을 집중하고 그래서 주민 수입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명쾌하잖아요 그냥 돈 따내서 정확하게 내 기억이 안 나. 그거 뭐 100매덕인가 엄청나게 따냈어요 이거 돈 따냈어요 이렇게 궁금하시니까 백길 체험도 있고요 낙동강 체험 백길도 있고 농어촌 체험마을도 있고 생태 이런 것도 있는데 문화체험도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뼈대만 먼저 때려버리잖아요. 이거 5분 만에 때려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돈 따내버렸어. 보호서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보호서를 하고 어떻게 할 건데 아까 물어보는 거 육하원 지금 중앙정부 지역발전위에 선도사업을 지정해 주시면요 지방에서는 이렇게 하고 민간에서는 관광두레로 해서 이렇게 3자 협업체제로 진행할 겁니다. 이게 완전 먹혀버렸어요. 사후관리하고 우리 지금 협약서 다 해놨고요. 지금 지원만 해주시 돈만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돈 따버렸죠. 그래갖고 이 그림 같은 거 여러분들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죠?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서울 사람이 낙동강에 대해서 뭐라 생각할까? 이 낙동강이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어떤 사진을 써야 될까? 이 PT 하나 만들 때 엄청 생각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문화관광국장도 했었거든요. 신승경 산업국장하기 전에. 제보고 제가 미디어 파샤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새 아름다운 미디어 파샤드 많이 하잖아요. 영화의 전당 앞에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미디어 파샤드를 하도 강조를 하니까 그때만 해도 2015년 이러니까 뭐 옛날 이야기죠. 근데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걸 너무 강조하니까 제보고 놀린다고. 야 미디어 파샤드 국장 왔다. 제가 하도 그걸 강조하니까 미디어 파샤드 국장 왔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보고서가 미디어 파샤드를 왜 하는지 할 때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논리가 자 순수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막 예술인들은 지원해 달라 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예술 콘텐츠를 왜 육성해야 될까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관광 자원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저기 감천문화마을처럼 자 관광 자원화가 되면 지역 경쟁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되냐? 그 논리에서 그럼 문화예술 콘텐츠가 관광 자원화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된다.
그럼 이해하기 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누구나 쉽게 접근해야 되고요. 예술가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시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예술 콘텐츠가 그냥 피카소 작품처럼 그냥 작품이 아니고 이해가 돼가지고 관광객을 끌게 되었을 때는 상권이 활성화되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한 방에 조져버렸잖아요. 한 장으로.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처음에 그 말 했잖아요. 촌철살인을 해라. 뭐 보고할 때 한 방에 조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그래갖고 만약에 이러는데 야 나는 이것까지 이해 안 되니까 더 갖고 와. 뒤에 별점자로 붙이면 돼. 보고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고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 앞으로 인정받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저기 이 책을 뭐 꼭 출력을 하시갖고 여러분들 옆에 두시고 일할 때마다 좀 찾아보시면서 오늘은 그냥 제가 1시간 반 동안 그냥 쭉 하다 보니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막히면 그 부분 찾아 읽어보시고 그러면 제 말이 이제 쉽게 아 그때 그 사람 막 침 튀겨가면서 이야기하던 게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로 그런 의미에서 했구나 와닿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을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어떤 자료 같은 거 좀 보시고 그다음에 시에 들어와서 저도 지금 부산진구청 부구청장으로 있지만 아마 곧 시에 들어갈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시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될 건데 만나게 뵈면 어색해하지 마시고 그때 강의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질문 안 받았네. 질문 없이 생략할까요? 혹시 네. 질문 있으면 한 사람만. 없으면 넘어간다. 이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땡. 끝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끄는 거예요?